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계경제.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엄청난 정보와 새로운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주일마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같은 세계적인 석학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죠. 네, 석학이면 따라할 것 같은데 석학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교수님만 먼 발치서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 AI 신기술 하루가 다르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3월 마지막 금요일인 3월 29일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보이스 엔진이라는 새로운 AI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보이스 엔진은 또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음성을 합성해주는 엔진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 목소리를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학습을 해서 어떤 글씨들을 그 사람 목소리를 읽어주는 거 보통 TTS라고 하거든요. 텍스트 투 스피치. 그거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읽어주도록 하는 훈련 데이터가 좀 길었는데, 한 1분, 2분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오픈AI에서 발표한 이 보이스 엔진은 15초? 그러니까 15초만 읽어주면 그 15초 목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쓰는 이제 모국어죠, 사실은. 모국어 형태로 해서 금방, 바꿔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번에 공개하긴 했지만, 개발은 한 2년 전, 그러니까 거의 챗GPT 발표할 즈음에 개발을 착수해서 작년에 몇 개 기업들이 이 오픈AI 거 가져다가 시범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랑 같이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데만 쓰이면 21세기 훈민정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목소리로 바꿔주는 TTS 서비스. 네. 이번이 세계 최초는 아닌데 이미 여러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AI 기업들도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영어하고 한글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한글을 이제 발음을 내는 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제가 주목해서 보는 몇 가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클레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클레온이라는 기업은 이제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줍니다. 디지털 캐릭터를. 그래서 어떤 사용자의 사진 한 장 받고 그 사람의 목소리 한 30초를 주면 그 사람의 얼굴에 디지털 이제 페르소나를 만들어주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목소리 쓸 때는 지금 오픈AI에서 쓰고 있는 보이스 엔진과 비슷한 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아마존의 AI 스피커죠. 알렉사 같은 경우도 이전에 한번 2026년 6월에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이렇게 맨날 들으면서 잠을 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할머니 목소리 한 1분 정도만 나한테 주면 이제 알렉사한테 입력을 하면 알렉사가 할머니 목소리를 이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뭐 오즈의 마법사라든지 뭐 이런 동화책을 아이가 들으면서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1분이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에서 갤럭시 24를 AI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많이 자랑하고 있는데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나만의 음성 만들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통번역할 때도 내 목소리로 번역할 수 있고 통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목소리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시키는 과정을 제가 해보니까 한 18개의 문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18개의 문장을 읽으면 얘가 이제 목소리 변형을 시켜주니까 기존의 18개의 문장이나 뭐 1분보다는 15초 훨씬 빨라진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성능이 이제 효율성도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목소리도 계속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뭐 굉장히 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경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이제 주식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위험해서 함부로 얘기는 안 하는데 클레오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클레온 요즘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파봇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잠깐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요. 투자는 각자의 책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학습용 음성 시간이 줄었다는 장점 외에도 이제 다른 장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외국어 음성 합성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한글로 몇 가지 이제 한 15초짜리 이제 제 소리를 학습을 시켜주면 이제 제 목소리 톤으로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거 멋진데요. 네, 멋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는 영어 목소리를 내려면 제가 영어로 이렇게 발음을 한 거를 줘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한글로 된 목소리만 줘도 얘가 다른 외국어로 된 제 목소리로 된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점이고요. 이 기능을 써서 아마 올해 1월 달에 이 메모서에서 한번 나갔던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트렌드가 어떨까? 그럴 때 잠깐 소개해줬던 그 기업 중에 하나가 헤이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외국 회사인데, 이 헤이젠은 내가 한글로 말하는 거를 이렇게 탁 녹화한 동영상이 있으면 이걸 AI가 영어로 말하는 걸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준다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한글로 말하는 거를 한글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이걸 AI가 번역하고 번역한 영어를 다시 지금 이 보이스 엔딩을 써서 다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고 이제 이 구조 같은 경우는 클론이라고 그래서 역시 AI를 이용해서 표정을 바꿔주니까 나는 한글로 강의를 했는데 진짜 원어민 영어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게 헤이젠에서 썼었던 기법이고요. 이 헤이젠이 바로 이 오픈 AI 보이스 엔진을 쓴 사례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국말로 인사를 하면 목소리 되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영어로 하면 좀 반응이 살짝 달라졌는데. 영어도 잘 나올 거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일본어 뭐 다 요즘 번역을 다 해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언어 장애 가지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선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되게 후천적으로 무슨 종양이나 뭐 신경 질환들을 갖게 되면 이제 말이 좀 어눌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발음이 꼬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원래 발음이 정확히 날때의 목소리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 AI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오픈 AI가 이 의과대학이랑 실험을 해왔는데, 이제 이 보이스 엔진 사이트에 가시면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뭐, 혈관성 뇌종양으로 이제 유창한 언어를 잃어버렸던 어린아이 목소리를 이 보이스 엔진을 써가지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바꿔준 샘플을 한번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전에 AI에서 주로 어떤 경우에 썼었냐면, 흑백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이제 컬러로 바꿔줄 때 AI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흑백을 컬러로 바꿀 때 흑백을 약간 오류로 취급을 해서 오류를 복귀해주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사진이나 영상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 있거나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 노이즈를 또 이렇게 빼내는 데 AI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처럼 발음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이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걸러내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것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장애인이라든지 환자들이 좀 언어 면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도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걱정인 게 말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보이스피싱이 뭐 가정 파괴하고 노후 대책 막 그렇죠. 파괴하고 정말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이 보이스피싱이 악용될까봐 이게 큰 걱정이네요.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도 그걸 제일 많이 걱정해서 지금 이게 공개된 기술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막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니고 공개는 되긴 했지만 이제 시범 사업만 하고 있고요. 그 뒷단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고민을 해요. 야, 이게 공개되면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1차적으로 이제 이 보이스 엔진을 통해서 만든 음성들에 대한 전부 워터마크를 집어넣겠다. 워터마크를 집어넣어서 이게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추적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뒷단에 아주 큰 이야기를 하는데, 음성을 가지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인식하는 서비스는 가급적 중단하는 게 좋겠다. 아무리 자기들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 목소리로 변조해서 그 사람인 척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많아지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홍채 인식, 이렇게 정맥 인식, 많은 인식들 했잖아요. 지문 인식, 목소리 인식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소리 인식은 앞으로 안 쓰는 게 좋겠다. 이게 너무나 비슷해지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려면 이제 그 사람한테 무조건 전화를 해서 아무거나 목소리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도 돼요. 그런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애저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는데, 그 애저에 들어가면 이제 커스텀 내추럴 보이스라는 서비스에 딱 들어가면 훈련시키는 그 학습 데이터 언어 있잖아요. 그 문장이 특이한 문장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저 사람 목소리를 한번 따야지라고 딴다고 해서 그게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특이한 구조와 특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오픈 AI도 그 학습용 목소리를 딸 때 특별한 패턴들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일반 사람들을 막 함부로 목소리를 녹취하지 못하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 목소리 함부로 막 다 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그 방법들을 앞으로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도 그 사람의 이제 개성이 담겨 있지만 얼마든지 이제 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목소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이게 이제 편리함 뒤에 오는 불편함. AI가 너무나 성능이 좋아서 네. 가짜인데 진짜보다 진짜 같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게 AI가 만든 얼굴인가 AI가 만든 목소리인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철이 우리나라도 총선을 비롯해서 많은 선거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같아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올해 인류를 위협하는 2대 유협을 딱 꼽았는데 하나가 환경, 두 번째가 AI에 의한 진짜와 가짜의 구분 못하는 거. 이렇게 꼽았던 것 같아요. 21세기는 화두가 이제 진짜, 네. 진실, 이게 더 중요해지는 네.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AI 기술이 뭐 이렇게 정말 그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뭐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뭐 산업화나 정보혁명처럼 뭐 AI 혁명이 왔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따라가고 또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고 챗GPT나 뭐 바드도 이제 제미나이라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할까? 우리나라 기업은 네이버의 클로버 X는 언제 업그레이드 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이게 방송될 때쯤 되면 이미 오픈이 됐을 것 같은데 4월 4일 날 이제 AI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구들을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6개의 분과를 넣어서 거기에 이제 AI 뭐 R&D도 있고 AI 인재 양성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제 학습을 위한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도 참여를 합니다.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윤리, 법, 제도 이렇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6개의 분과를 운영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민간인과 공공기관, 이제 정부랑 같이 움직이는 이제 최고의 자문 거버넌스 그룹을 이번에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통합해서 움직이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략적 차원이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많이 이제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선 당장은 EU에서 AI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총선 끝나자마자 법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인재 양성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윤리 보안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우리 김명주 교수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네. 윤리보안 분야도 중요하긴 한데, 뭐, 당장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 쪽이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R&D 분야하고 인력 양성 분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 세 개가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기술의 방향을 또 이렇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좋은 방향으로 기술 개발해야 되니까. 네. 하여튼 근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정말 우리 후대에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뭐 AI 경쟁력을 한 6위 정도로 많이 평가받고 있어서 최소한 한 2, 3위 정도, 2등까지는 아니더라도 3, 4등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올림픽 때 우리가 막 응원하고 막 그런 것처럼 3위 안에 들어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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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AI 기술이 너무 전문적이고 또 이게 자본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대중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우니까 정치인들이 좀 덜 관심을 갖는 건 아닌가. 너무 중요한데. 뭐 좀 그래서 그 미국에는 AI 훈련법 한번 이전에 멜보스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AI 훈련법이라는 걸 도입했는데 AI 훈련법은 현재의 기득권층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연방 공무원이라든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신 분들이 AI를 잘 모르면 본인들은 몰라도 은퇴할 때까지 더 어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도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들은 맨 처음에 AI 교육을 좀 먼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하고 시험도 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다음 투표에도 이제 반영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이 뭐 어쨌든 아직 트럼프 어떤 뭐 후보로 나오고 또 유럽도
극우파 지도자들이 있고 일본도 좀 그렇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앞선 공부도 네. 하고 말이죠. 네, 중국이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데 AI 분야에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무서워서 트렌디한 부분들은 중국이 감을 진짜 잘 잡고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사실 많이 견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많이 협력하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AI 분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됩니다. 네.